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2024 4학년도 고3 9월 모의평가 수학원 해설 강의를 맡은 정중영입니다. 오늘 하루 수학 문제 풀면서 고생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근데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항상 아쉬운 마음은 굉장히 크겠지만 끝나고 나서 주변의 친구들의 반응들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좀 의기소침해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마주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중요한 건 약 70일 정도 후에 있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 아니겠습니까?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치러낸 평가원 시험이었는데 여러분들이 한 문항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배웠던 개념과 각각의 개념들이 어떻게 연결지어지는지 그 부분들 하나하나 정확하게 살피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학원 총평부터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수학원 수학2 11문항씩 출제가 되었는데 수학원 수학2의 그 체감 난이도는 조금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학2에 조금 더 힘이 실려 있고 수학1은 조금 가볍게 출제된 느낌이었습니다. 수학2에서 이제 수학1에서 주요 문항들이 이렇게 5문항인데요. 계산량이 조금 있었던 문제들도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 분명히 접근은 했는데 쉽다고 느꼈지만 그래도 계산 실수를 한 문항들도 있었을 겁니다. 9번 쉽게 지나갔을 것 같고요. 12번 연계 문항이었죠. 기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사실은 조금 더 어렵게 많이 출제가 되었던 문항이 12번에 출제가 되었는데 안에 사용되는 개념들은 나열해보자 이런 거죠. 나열해보자. 그리고 나오는 경우들을 전부 다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홀수와 짝수를 가지고 케이스를 분류하면 꽤나 간단하게 계산이 해결이 됩니다. 근데 14번, 이번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수함수 그래프에서 점근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집합에 대한 해석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걸 함수의 그래프와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것. 14번이 이번 수학 1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그럼 이제 단답형을 넘어가면 이제 20번, 21번인데 20번 같은 경우에는 20번은 어렵지 않았잖아요. 이게 연계교재에서도 봤던 문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계문항 중요하구나. 연계교재 중요하구나. 20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잘 접근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정도 단순하고 설명도 잘 되어 있고 다만 계산이 관건이었다. 그리고 빈칸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알맞은 수들을 찾아서 단답형에서 정답을 찾아내는 형태의 문항이 다시 한번 부활을 했고요. 그리고 21번 같은 경우에는 혹시 AN과 SN을 잘못 본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SN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의 합인 거죠. 그래서 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고 그럼 얘들을 쭉 한번 나열해 보면 분명히 느낄 수도 있다. 혹은 계산을 하려고 덤벼들어도 분명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특이성들을 발견하면서 결국에 13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그 부정방정식의 순서상이 오직 하나 나타나는데 그걸 찾아달라는 이야기였죠. 자, 가벼운 문제들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에 이제 14번과 같은 이런 중요한 문제들도 차근차근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제 1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수법칙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계속 지수에 무리수가 있는 형태들이 주로 등장을 하고 있죠. A가 양수. 이때 A의 M제곱에 N제곱.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지수의 곱이 되고 밑이 같은 두 수의 곱은 지수의 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모양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학생들이 조금 당황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3의 2 마이너스 루트 2제곱에 2 플러스 루트 2제곱이 있습니다. 3의 2 마이너스 루트 2제곱에 3의 2 플러스 루트 2제곱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어떻게 한다? 지수를 곱한다. 그러니까는 3의 몇 제곱? 4-2제곱 해서 얘는 3의 제곱인 9가 되는 거겠지. 그럼 아래에 있는 것. 밑이 같은 두 수의 곱이니까 지수에 뭐가 된다? 합이 된다. 그래서 3의 몇 제곱? 3의 4제곱 되니까 얘는 81 되겠네요. 괜찮아요? 이제 문제를 딱 봐요. 밑이 같은 두 수를 곱했습니다. 그럼 뭐가 된다고? 지수의 합이 된다고요. 그러면 3의 지수가 얼마? 1 마이너스 루트 5와 1 플러스 루트 5를 더하고 나니까 3의 제곱 정답 9네요. 괜찮죠? 자, 1번 문제였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죠. 삼각함수의 정의와 부호에 대한 이야기. 항상 많이 봐왔던 형태입니다. 처음에 세타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세타가 몇 사분면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면 삼각함수의 부호가 결정이 되니까. 아, 세타의 범위가 주어진 것이 결국에 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알려줌으로써 삼각함수의 부호를 결정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의 삼각함수로부터 나머지 두 개의 삼각함수를 찾을 수 있구나. 삼각함수의 정의와 부호. 괜찮죠? 몇 사분면? 제 4사분면의 각 세타입니다. 제 4사분면에 각 세타가 있어요. 그려볼까요? 좌표평면에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세타. 빙글 돌아서 제 4사분면에 쫙 이렇게 동경이 있는 거죠. 물론 몇 사분면인지를 알면 부호가 결정이 되니까 크기만 구하는 건 굳이 정의를 따지지 않아도 그냥 직각삼각형에서 길이 b를 따오고 부호만 생각을 해주면 그러면 문제가 풀리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 정의 계속 눈에 익혀둘게요. 동경 위에 점피 하나 잡았습니다. 그러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게 이 원점에서부터 점피까지의 거리와 그리고 점피의 x좌표, y좌표를 가지고 정의되는 거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간단한 b로 잡아주려면 원점에서 3만큼 떨어진 곳에 오른쪽으로 루트 6만큼 아래로 루트 3만큼 내려간 곳에 점피가 있으니 점피의 좌표 얼마?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점피의 x좌표 분의 y좌표가 되겠죠. 약분하고 나면 루트 2분의 1에 마이너스 붙어 있어요. 그러면 유리화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정답. 자, 이렇게 우리 3번 함께 해결했습니다. 5번으로 가시죠.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 모든 항이 양수. 첫째 항도 양수, 둘째 항도 양수, 셋째 항도 양수, 모든 항이 다 양수. 근데 등비수열이라는 건 말이야.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쭉쭉쭉 가면 모든 항들을 첫째 항과 공비의 곱으로 얘들을 표현 가능합니다. 첫째 항을 A라고 해볼까? 그럼 앞에 항에 공비를 곱하면 뒤항. 또 앞에 항에 공비를 곱하면 뒤항. 그러니까 제2항은 AR, 제3항은 AR의 제곱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모든 항을 첫째 항과 공비의 곱으로 표현 가능한데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 여기에 체크해야 되는 건 뭐다? 첫째 항도 양수, 공비도 양수, 체크. 등차 수열에서는 담겨있는 무언가 개념들을 바라보는 발상들이 필요하지만 등비 수열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전부 다 A와 R을 가지고 표현하고 나면 나중에 연립방정식 해결하는 거죠. 갑시다. 제6항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AR의 5제곱. 제3항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A 곱하기 R의 제곱. 여기에 제8항 A 곱하기 R의 7제곱입니다. A 하나 약분해주고 R을 5개 약분해주면 AR의 4제곱 얘가 12가 되는 것 괜찮죠? 근데 첫째 항에 공비를 4번이나 곱했어요. 얘의 정체는 뭐니? 제5항입니다. 제5항이 11이에요. 나한테 알려진 게 하나 더 있는데 제5항과 제7항을 더한 값이 36이잖아. 근데 제5항이 얼마? 얘가 12. 그럼 제7항은 얼마? 24. 근데 제7항과 제5항의 관계는 아니? 항의 번호가 이만큼 차이가 나니까. 그럼 공비를 한 번, 두 번 곱한 거죠. 근데 몇 배가 됐니? 2배가 됐어요. R제곱이 2구나. 공비가 양수라고 했으니 R을 구하려고 하면 얘는 루트 2라는 것까지 찾을 수 있네요.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우선은 공비에 대한 것까지 알았습니다. 대입을 하는 순간 당연히 A가 얼마인지 나오겠죠. R이 루트 2니까 R제곱이 2니까 얘는 A가 3이구나. 이런 것도 찾을 수 있겠지. 그러면 생각, 제11항을 구하래. 제11항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얘는 첫째 항과 공비의 곱으로 표현을 하면 얘는 3 곱하기 R제곱이 2니까 2의 5제곱이에요. 이렇게 얘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그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항 누구? 첫째 항이 굳이 기준일 필요는 없잖아. 제7항으로부터 와도 되겠죠. 그럼 얘는 제7항에 공비를 몇 번? 4번 곱한 것과 같습니다. 제7항이 얼마? 24고요. R의 4제곱은 얼마? 4니까 정답 96이 되겠지요. 자, 다시 한번. 등비수열은 모든 항들을 첫째 항과 공비의 곱으로 표현 가능합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하고 나면 결국에 계산 쭉쭉쭉쭉 가서 연립방정식 풀면서 끝나는 거야.
첫째 항도 공비도 양수라는 사실을 알죠? 그러니까 제5항의 값 12 찾고 여기에서 제7항 이 값도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제5항과 제7항 사이 이거 2배가 됐잖아. R제곱이 2구나. 그럼 공비인 R이 루트 2구나. 이런 것들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5번까지 했고요. 7번으로 넘어갑니다. 7번도 로그의 성질, 그냥 단순히 로그의 성질을 이용한 연산 문제죠. 뭐 로그의 연산 문제도 항상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두 실수 A와 B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냄새가 나죠. 3A, 3A, 2B, 2B 보니까 여기에 있는 3A, 여기에 있는 2B 냄새가 나. 물론 이 상태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숫자에 대한 감각이 조금 부족하다 느끼는 친구들은 한번 치환해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3A를 라지 X라고 하자. 2B를 라지 Y라고 하자. 굳이 치환하지 않아도 이런 간단한 C의 구조들을 볼 수 있어. 그럼 치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조건들이 어떻게 바뀌니? X 더하기 Y는 얘는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32예요. 선생님 X랑 Y를 곱한 건 6AB니까 여기 6배에서 6배의 로그 9를 밑으로 하는 2와 같습니다. 이때 나한테 구하라고 한 건 라지 X분의 1 더하기 라지 Y분의 1 이 값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합을 하라 곱을 하라 역수의 합 알지? 통분하니까 뭘 구하라는 이야기? 라지 X 곱하기 라지 Y분의 라지 X 더하기 라지 Y.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밑을 같게 만들어서 밑변환 공식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위에도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2, 얘 몇 배? 얘도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2의 몇 배? 같은 형태로 고쳐서 약분하고 나서 계산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32라는 건 말이야 2의 5제곱이야. 그러니까 얘는 5배의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2가 되지요. 9라는 건 3의 제곱이야. 근데 진수의 거듭제곱은 튀어나올 때 역수로 튀어나와야 되니 얘는 3배의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2가 되겠죠. 그대로 대입해 줍니다. 3배의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2 분의 5배의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2. 그럼 얘를 짠 약분하면서 정답 얼마? 3분의 5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물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얘가 올라가고 올라가면 선생님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8 분의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32니까 분모에도 분자에도 로그가 있는데 각각의 로그에서 밑이 서로 같죠? 그러면 밑변환 공식 하던 것 역으로 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얘는 로그 8을 밑으로 하는 32가 되면서 진수는 2의 세제곱, 밑은 2의 세제곱, 진수는 2의 5제곱, 그래서 얘가 3분의 5가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이제 밑의 거듭제곱은 역수를 취하면서 나오는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 진수, 제가 용어 아까 한번 실수를 한 것 같네요. 자, 넘어가서 이제 9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4점짜리 문항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여기에서부터 조금 어렵다고 느꼈을 겁니다. 코사인과 사인이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건 코사인 함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어떤 값이거든요. 값. 얘는 어떤 값이야. 값. 근데 사인 7분의 파이가 얼마인지를 아니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들은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3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저의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 얘를 구할 수 있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네요. 그지? 자, 왼쪽에 있는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 그릴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얘의 정체는 뭐니? 몰라? 그럼 우선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생각하는 거야. 결국에 삼각 방정식 혹은 삼각 부등식에 있어서 핵심은 뭐니? 그러면 대칭성이거든요. 특히나 특수각이 아닐 때에는 각각의 각이 얼마인지를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값이 얼마인지 몰라도 안에 있는 이 각에 대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으니 x가 분명히 7분의 파이와 어떤 관련이 있긴 할 거예요. 그려봅니다. y축, x축, 사인, 코사인 최대값이 플러스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 특수각에서 한번 끊어봐요. 여기 파이, 2파이,
또 반 잘라서 2분의 파이. 이쁘게 그리겠다는 뜻이죠. 2분의 3 파이. 자, 사인 함수의 그래프부터 가볼게요. 사인 0,0에서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얘가 y는 sin x. 자, 코사인 x. 코사인은 1에서부터 0,1에서 시작해서 내려옵니다. 퉁 치고 다시 올라가요. 얘가 y는 코사인 x예요. 사인 7분의 파이가 얼마니 몰라요. 근데 7분의 파이에서의 사인 값은 그래프에서 어디에 있니? 라고 하면 7분의 파이 한 이쯤? 에서 쭉 올라가면 와우! 사인 함수의 그래프랑 만났습니다. 저 함수값의 정체가 사인 7분의 파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그어주면 x축이랑 평행하게 쭉 그어주면 얘가 뭐야? 얘가 y는 사인 7분의 파이입니다. 괜찮아요? 근데 주황색보다 코사인이 더 아래에 있거나 같아야 돼. 아래에 있거나 같아야 돼. 아래에 있거나 같아야 돼. 노란색 코사인이 여기 있네. 알파. 여기까지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알파는 누구고 베타는 누구니? 이런 거야. 선생님, 이 대칭성이 있으니까 이 길이나 똑같을 거 아닙니까? 혹은 7분의 파이랑 알파의 가운데 누가 있어요? 4분의 파이가 있어요. 평균값 가지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가면 이 길이가 똑같을 거 아닙니까? 대칭성. 오케이. 그러니까 알파의 정체는 뭐니? 알파의 정체는 말이야 2분의 파이 빼기 7분의 파이야. 얼만데? 계산하고 싶지는 않아요. 베타는 누군데? 베타는 2분의 3 파이 더하기 7분의 파이예요. 괜찮죠? 읽을 수 있는지야. 그러면 이렇게 찾았으니 베타에서 알파를 빼세요. 베타에서 알파를 빼세요. 베타에서 알파를 빼세요. 결국에 이 길이 구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럼 이 길이 구해달라는 거니까 파이에다가 7분의 파이 두 개 있는 거잖아. 계산해봐도 당연하죠. 여기에 파이에서 7분의 파이를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답은 얼마? 7분의 9파이가 되네요. 계산 굉장히 간단합니다. 삼각함수를 포함한 방정식, 부등식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방정식과 부등식이라는 게 함수의 그래프에서 얘가 교점 혹은 위아래 이런 위치 관계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니? 위에서 부등식을 함수의 그래프에서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니? 그 안에는 대칭성이 숨어 있어. 너무 잘 만들어진, 방향만 잘 잡으면 계산이 너무나 간단한 4점짜리 9번 문제였습니다. 넘어가죠. 12번으로 갑니다. 익숙하죠? 낯설지 않죠? 영의 문항이니까. 그리고 이런 형태들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앞에 항이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서 뒤에 항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첫 번째 항은 자연수래. 생각해봐. 첫째 항이 자연수예요. 근데 홀수인지 짝수인지 모르잖아. 근데 만약에 첫 번째 항이 홀수야. 그럼 1만큼 더하면 되겠죠. 그럼 짝수가 되겠네. 만약에 첫 번째 항이 짝수야. 그러면 2로 나누면 되겠죠. 근데 짝수니까 나눠도 여전히 얘는 자연수일 거야. 앞에 항이 자연수이기만 하면 뒤에 항이 자연수가 되니까 결국에 모든 항이 자연수이긴 하구나. 모든 항이 다 자연수이긴 하구나. 근데 제2항과 제4항이 합이 주어져 있네. 나 우선 제1항은 모르겠어. 근데 제2항과 제4항이 합이 주어져 있네.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앞에 항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항이 나오는데 얘는 모르겠어. 관심 없어요. 아직은. 끊었어요. 누구? 제2항. 여기에서부터 스타트. 제2항. 얘를 K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뒤에 제3항과 제4항도 K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될 텐데 문제는 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작합니다. 얘가 홀수라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짝수라면 어떻게 될까? 스텝 1. 추적을 해 나가보도록 하지. 만약에 K가 홀수예요. K가 홀수면 그 다음 항은 뭐니? 1만큼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제3항이 짝수가 됐어요. 그럼 제3항이 짝수니까 이제는 반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선생님, 이때 제2항과 제4항의 합이
얘가 40이 되도록 하는 그런 K의 값이 존재하는지 찾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전제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지. 계산하고 나서 얘가 홀수인지 확인해야죠. 더해볼까요? K 더하기 2분의 K 플러스 1. 얘가 40이 돼야 돼. 2배 해주면 3K 더하기 1이 얘가 80이 돼야 돼. 3K가 79가 되는 그런 자연수, 홀수가 있나? 없죠? 얘는 없어. 이 경우는 안 나오네. 자, 이제 두 번째 경우로 갑니다. 그럼 얘가 짝수라면 어때? 짝수라면 어때? 그럼 얘가 짝수면 그 다음하고 뭔데? 2분의 K죠. 문제는 2분의 K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몰라요. 선생님 원래 짝수였어요. 10 이러네. 근데 2로 나누면 5가 되니까 홀수가 되잖아. 근데 짝수 중에서 12와 같은 애들은 2로 나눠도 짝수 6이 되거든요. 그지? 그러니까 얘가 홀짝 몰라요. 홀짝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또 케이스를 나눕니다. 만약에 홀수면 어때? 얘가 만약에 짝수면 어때? 이렇게 하는 거죠. 2분의 K가 홀수면 1만큼 더해야지. 2분의 K 더하기. 2분의 K가 짝수면 얘는 또 반으로 나눠야죠. 4분의 K. 자, 이렇게 오고 나니까 이제는 앞에 있는 제2항, 뒤에 있는 제4항 더했을 때 케이스들 보이죠? K에 2분의 K 더하기 1. 얘가 80. 얘는 2분의 K 더하기 1이고 얘는 2분의 K에 여기에 더하기 1인 거야. 그러니까 두 배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니? 얘는 3K 더하기 2가 80이 되죠. 이때 나왔다. K 얼마니? 3K가 78이니까 얘는 26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경우입니다. K에 4분의 K를 더했어요. 그러니까 4분의 5K네. 얘가 80이 되는 거니까 이때 K는 얼마? K는 60 아니죠. 4분의 5니까 여기 40이죠. 얘가 40. 여기를 40. 그리고 여기도 40.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5분의 4 곱하는 순간 8에 32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찾은 건 뭐예요? 가능한 제2항의 값은 다 찾았어요. 누구? 16일 수도 있고 32일 수도 있고. 근데 결국에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항, 가능한 모든 첫 번째 항 다 구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스텝 2, 두 번째 단계로 갑니다. 제1항을 구하고 싶어요. 누구로부터? 제2항으로부터. 근데 제2항이 될 수 있는 건 누구? 26이거나 혹은 32잖아. 근데 문제는 제1항이 홀수였을 수도 있고 얘가 짝수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만약에 얘가 홀수였으면 어떨까? 1만큼 더해서 얘가 돼야지. 1만큼 더해서 얘가 되니까 25. 첫 번째 항이 홀수였다면 1만큼 더해서 32가 돼야 되니까 31. 괜찮죠? 근데 얘가 만약에 짝수였다면 반을 나눠서 절반이 26이라는 거니까 얘가 50이 되겠죠. 절반이 30이니까 64 되겠네요. 얘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얘들 다 더하면 56에 더합니다. 116을. 그러니까 정답은 172가 되네요. 수학적으로,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수열에서 앞에 항의 영향을 받아서 다음 항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홀수와 짝수, 홀짝을 나눠서 이제 다음 항이 결정이 되는 건데 이게 제2항과 제4항 사이의 간격이 사실은 굉장히 작잖아요. 제2항, 제3항, 제4항. 이 정도는 나열해보면 몇 개 안 나옵니다. 만약에 얘가 제2항이랑 제5항이었으면 상황이 달랐겠지. 그럼 케이스가 더 복잡했을 테니까. 근데 제2항 더하기 제4항이면 나열해봐. 나열했더니 이게 이 두 가지밖에 없어. 근데 첫째 항도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몰라. 그래서 첫째 항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경우 나누어서 가능한 4가지 경우들을 다 찾아주시면 끝납니다. 자, 12번이었고요. 이제 드디어 객관식 선다형 마지막 문항 14번으로 갑니다. 굉장히 잘 만든 문제. 그리고 수학 1에서는 그래도 가장 까다로운 문항이 아니었을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 조건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다만 방향을 잡고 나면 계산은 너무나 쉽다. 계산은 정말 한 줄, 두 줄 쓰면 게임 끝. 지금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근데 x는 마이너스 8일 경계로 왼쪽 오른쪽 함수의 그래프가 다릅니다. 둘 다 지수 함수의 그래프인데 우선 생각을 해봐. 스텝 1.
얘 먼저 한번 가볼까요? y는 2의 x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b입니다. 그리고 y는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3제곱 더하기 8이에요. 근데 지수함수의 그래프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 뭐래요? 점근선이에요. 점근선. 점근선이 있습니다. y는 b. 절대 닿지 않죠. 얘보다 위에 있어요.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형태로 쫙 이렇게 생긴 거네. 물론 특징적인 점들은 잡을 수 있습니다. 지수가 0이 되는 x값을 가지고 보통 이런 점들을 잡죠. 마이너스 a, 1 플러스 b. 오른쪽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 한번 볼까요? 얘는 a와 b가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사실 대략적인 함수의 그래프 모양은 생각할 수 있을지언정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건 얘는 전부 다 주어져 있잖아. 좌표 평면에 이쁘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대략적인 모양부터 살펴보면 점근선은 누구예요? y는 8이에요. 얘보다 아래 있죠. 지금 앞에 있는 부호 얘는 대칭이동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럼 밑으로 이 밑이 지금 1보다 크기가 큰데 마이너스 달려 있어요. 밑으로 쫙 이렇게 뻗어나갈 거야. 밑으로 쫙 뻗어나갈 거야. 밑으로 쫙 뻗어나갈 거야. 그쵸? 여기에서 특징적인 점 하나 잡아보면 지수가 0이 되도록 x좌표 얼마? 얘가 3 넣어주면 그때 얘가 3,7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나는 오른쪽에 있는 저 함수의 그래프는 이쁘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거야. 점근선이 있잖아. 여기 y는 8. 근데 x가 마이너스 8을 경계로 오른쪽은 그래프를 알아요. 오른쪽은 그래프를 알아요. 오른쪽은 그래프를 알아요. 여기에서 3,7을 지나 3,7을 지나 이렇게 쭉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근데 여기 마이너스 8을 경계로 오른쪽에서 이렇게 생긴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지? 그러면 우선 왼쪽은 이런 함수의 그래프, 증가하는 함수의 그래프 일부, 그 다음에 감소하는 그래프의 일부 합쳐서 y는 fx예요. 근데 이 조건을 해석하는 게 처음에 만만치 않을 것 같아. 생각해보자. x가 k보다 작거나 같아요. k가 어디 있니? k에서 딱 잘라. 그래서 왼쪽을 바라보겠다는 거죠. 왼쪽을 바라봤더니 누가 원소예요? 함수값들이 원소예요. 함수값들이 원소예요. 만약에 여기 k가 있다고 쳐봐. 왼쪽을 쫙 봤어요. 함수값은 무한히 많아요. 굉장히 구간은 작게 보이지만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실수들이 있으니 당연히 이 집합은 무한집합입니다. 무한집합. 원소가 무한히 많다. 근데 그 중에서 정수인에는 말이야 딱 2개밖에 없어요. 이런 거야. 딱 2개밖에 없어요. 그걸 만족하는 k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습니다. 여기에 3. 얘는 경계는 포함하고 4? 4일 때 얘는 경계가 빠지는 거죠. 근데 4를 빵 넣고 보니까 얘가 몇 컴마 몇이니? 그럼 4,5예요. 4,5. 여길 경계로 여기 사이에 k가 있을 때는 말이야. 그럼 k를 경계로 왼쪽을 쫙 보는 거죠. 그러면 그 함수값들은 무한히 많지만 그 중에서 정수인 애들은 말이야 딱 2개밖에 없어. 선생님 정근선이 8이니까 여기 k가 3일 때 생각하면 지금 이 노란색 부분만 만약에 보세요. 그러면 정수인에는 7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6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5가 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8부터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8부터 그리고 무한대까지 아니죠 k까지죠. k까지 얘만 딱 보면 열린 구간이에요. 한쪽은 열려있고 한쪽은 닫혀있고 반 열린 구간 혹은 반 닫힌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교점이 몇 개 여기 위에서 함수값이 정수화된 애가 6 혹은 7 이런 애들 되는 거죠. 근데 k의 값에 따라서 7은 반드시 들어가는데 6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k의 값에 따라서 그래. 맞지? 근데 마이너스 8을 경계로 이제는 왼쪽을 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8까지를 보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왼쪽에서 누구니? 그러면 지수함수거든. 증가하고 있거든. 근데
함수값 중에서 정수인에는 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정수인애가 두 개가 돼야 되니까 얘는 분명히 집합에서 정수인애들을 뽑았을 때 6이랑 7이랑 얘만 있어야 되거든. 얘만 있어야 되거든.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 왼쪽에서는요 6이라는 애 얘는 있어야 돼. 그래야 K의 값에 따라서 얘가 만약에 왼쪽을 쫙 봤는데 함수값 중에서 정수인애가 왼쪽에서 6, 오른쪽에서 7, 그럼 합쳐서 6, 7 되는 거예요. 그래 K가 조금 변해서 6이 들어갈 때도 들어가지 않을 때도 항상 두 개가 들어가려고 하면 여기 6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7은 들어가야 되냐? 그럼 7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선생님 7이 들어가도 되잖아요.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3보다 더 작은 왼쪽에서 만약에 K가 1 이럴 때도 왼쪽을 보면 그러면 함수값 중에 정수인애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위에만 K가 있어야 되니까 7은 들어가면 안 돼. 선생님 5는요? 5도 함수값 중에 없어야 되지. 이제 상황 해석했습니다. 이제는 스텝 2로 넘어갈게요. 스텝 2.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Y는 5가 있어요. Y는 6이 있어요. Y는 7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Y는 8이 있죠. 지금 내가 알게 된 바는 뭐니?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을 경계로 오른쪽을 봤더니 오른쪽은 8에 굉장히 가까운 애에서부터 쫙쫙쫙쫙쫙쫙 내려옵니다. 근데 얘가 7이 되는 순간이 언제야? 했더니 얘가 3인 거고 그리고 얘가 5가 되는 순간 여긴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 얘가 이제 4인 거예요. 이 사이에 어딘가에 K가 있어야 왼쪽을 바라봤을 때 함수값 중에 정수가 되는 애가 계속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럼 왼쪽에서는 증가하는 애잖아. 왼쪽에서는 누군데? 그럼 왼쪽에서는 말이야. 얘가 Y는 2의 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예요. 근데 얘가 Y는 7이라는 애랑 Y는 6이라는 애랑 Y는 5라는 애랑 직선과의 교점으로 이 상황을 생각해보면 5라는 애랑은 안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 6이라는 애는 만나야 돼. 7이라는 애도 안 만나야 돼. 선생님, 근데 정근선이라는 애가 있잖아요. 정근선이 자연수잖아요. 얘가 정근선, Y는 B가 정근선인데 그러니까 얘가 B가 5여야 돼. 왼쪽에서는 말이야 Y는 5, 얘가 정근선이어야 돼. 그러면서 쭉쭉쭉쭉쭉쭉 증가하면서 요런 느낌으로 얘가 그려져 줘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봐봐. K를 경계로 왼쪽을 보는 거죠. Y는 6이랑 교점 항상 존재해. Y는 7이랑 교점 항상 존재해. 무슨 말이야? 함수값 중에 항상 6이 있고 7이 있다는 이야기죠. 얘가 여기까지 올라가 버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K가 3보다 왼쪽에 있을 때에도 함수값 중에서 정수인 애들은 6, 7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지. 그럼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정근선에서부터 B가 5라는 걸 찾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7이랑 만나지 않아 6이랑은 만나야 돼. 이 상황을 보니까 F-8 얘가 6보다는 크거나 같고 7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마이너스 8 넣어볼까요? 그럼 얘는 뭐니? 2에 마이너스 8 더하기 A제곱 플러스 5가 되는 거지. 5 빼는 순간 1보다 크거나 같아 2보다 작아. 누가? 2에 마이너스 8 더하기 A제곱이. 이거 굳이 뭐 더 계산할 필요 없겠죠? 얘가 2의 0제곱, 얘가 2의 1제곱 되는 거니까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A라고 하면 A가 8 이렇게 나오는 거지. 따라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8 더하기 5 정답이 13이 됩니다. 함수의 그래프 기형을 생각하는데 이제 굉장히 천천히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계산 과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선은 x는 마이너스 8을 경계로 왼쪽, 오른쪽 각각 다른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된다는 것.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점근선이 어디 있는지인데. 자, 오른쪽의 모양을 바탕으로 K를 경계로 왼쪽만 봤을 때 결국에 Y는 5, Y는 6, Y는 7 얘들과의 교점으로 이 상황들을 해석을 한다면 점근선이
y누가 돼야 되는 것. 그리고 마이너스 8에서의 함수값이 6 이상 7 미만이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상황을 그려주고 나면 그 다음을 계산하는 건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겠죠. 14번이었고요. 이제 단답형으로 넘어갑니다. 자, 단답형의 첫 번째 문제는 로그 방정식입니다. 로그 방정식 혹은 로그의 진수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과 부등식은 문제에서 써먹든 써먹지 않든 당연히 써먹게 되겠지만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및 진수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로그 먼저 한번 바라봅니다. 밑과 진수의 조건. 밑은 1보다 큰 양수여야 해. 진수도 양수여야 돼. 그러니까 진수가 양수여야 돼. 이걸 이제 항상 처음에 먼저 적어놓고 시작을 해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x-1이 0보다 커요. 그리고 13 더하기 x 얘도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걸 기본적으로 만족하는 x 중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왼쪽 오른쪽 비교하고 싶어요. 근데 진수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밑이 다르거든요. 그럼 밑을 같게 만들어야죠. 밑을 2로 통일하든 밑을 4로 통일하든. 밑을 4로 통일할까요? 제곱해줍니다. log 4를 밑으로 하는 x-1의 제곱과 log 4를 밑으로 하는 13 더하기 2x가 서로 같습니다. 이제는 밑이 같으니까 땡큐. 진수들끼리 비교가 가능하죠. 얘가 서로 같은 거네. x-1의 제곱과 13 더하기 2x가 같은 거야. 불러보세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2x 더하기 13이니까 전부 다 좌변으로 쭉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는 0입니다. x 얼마? x가 6이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2거나. 근데 내가 찾는 건 누구여야 돼요? x가 6이야. 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야 되지. 왜? 마이너스 1 때는 이거 위에 진수 조건 만족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정답 6 넘어갑니다. 자, 17번. 너무너무너무 쉽죠? 시그마, 수열합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에 시그마에서 이 상수배는 튀어나올 수 있고 덧셈 뺄셈에 대해서 찢어줄 수 있잖아요. 여러 번 풀어봐서 이 정도 느낌은 있을 것 같아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얘가 어떤 값이 있을 거야. 라지 A라고 할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얘는 라지 B라고 하죠. 찢어줍니다. 2A 빼기 B 얘가 34예요. 근데 A가 10이에요. A 빼기 B가 얼마니? 에이, 이렇게 간단한 산수 문제인데 A가 10이니까 들어가면 B는 얼마? 마이너스 14요. A가 10, B가 마이너스 14. 정답 24가 되네요. 수열합 시그마의 성질 너무나 간단합니다.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분배가 가능해요. 그리고 상수배는 튀어나갈 수 있어요. 찢어주고 나면 결국에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수열 AK 합, 수열 BK 합 얘들 각각 라지 A, 라지 B라고 하면 그냥 너무나 간단한 산수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20번으로 넘어갑니다. 학생들이 긴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형태의 문제. 무슨 말? 삼각함수의 도형의 활용,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의 문제는 사실 도형에 대한 관점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도 시험 시간에 좀 긴장하면 헤맬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빈칸을 채워내는 문항으로 나와주면 따라가는데 너무너무 편하죠. 근데 계산 실수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 문제도 또 계산 실수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림과 같이 선분 AB의 길이가 2입니다. 선분 AB의 길이 얘가 2야. 그리고 선분 AD의 길이 얘는 1입니다. 그때 사각형 ABCD가 있는데 삼각형 BCD, 삼각형 BCD의 외접원 보이고 삼각형 ABD의 외접원 보입니다. 그때 외접원 반지름의 곱을 구하세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냥 바로 풀게요. 자, 왼쪽 삼각형 ABD가 보여요. 그리고 오른쪽 삼각형 BCD가 보입니다. 외접원 이야기 나왔으니까 냄새 나죠? 뭐부터 할까? 사인 법칙 써야 되겠죠? 갑시다. 삼각형 ABD에서 사인 3분의 2파이 분의 마주보고 있는 대변 선분 BD의 길이는 얘가 2배의 R2 이렇게 돼요. 오른쪽 삼각형에서 마찬가지로 얘는 사인 4분의 3파이
분의 3분 BD. 3분 BD는 공통이네요. 얘는 2배의 R1 이렇게 되겠네요. 선생님 3분 BD의 길이가 궁금하고 3분 BD의 길이 말고 여기 R1과 R2가 궁금한 거죠? R1과 R2. 그러면 R1이라는 건 뭐니? R1은 말이야 얘가 넘어가니까 얘는 2 곱하기 2분의 루트 2 분의 3분 BD의 길이 이렇게 되네. 그럼 약분해주고 나면 루트 2분의 1 곱하기 3분 BD 이렇게 되겠죠. 자, R2 구하러 갑니다. R2는 뭐니? R2는 2 곱하기 2분의 루트 3 분의 BD가 되니까 얘는 루트 3분의 1 곱하기 BD 이렇게 되죠. 근데 R1과 R2의 곱을 구하래. 곱해요. 루트 6분의 1 곱하기 3분 BD의 제곱. 3분 BD의 제곱만 구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3분 BD 얘는 왼쪽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든 오른쪽에서 코사인 여기 길이 있으니까 길이 지금 써먹는 거네.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 법칙 써봅니다. 코사인 법칙 3분 BD의 제곱은 얘는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2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이네요. 근데 코사인 3분의 2파 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5 더하기 2 얘는 7입니다. 짠! 들어가주면 제곱한 것이 7이니까 얘는 루트 6분의 7 끝. 자,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빈칸을 채워내는 완성형 문항으로 출제가 되지 않아도 뭐 이 정도로 계산하는 거 사인 법칙 쓰면서 사인 법칙 딱 냄새 나잖아. 외접원 이야기 나오니까. 그리고 두 변과 끼인 각 이야기 나오니까 당연히 코사인 법칙 가지고 BD의 제곱, BD도 구할 수 있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빈칸에 알맞은 것 한번 찾아봅시다. 이미 문제는 다 풀었지만 R2 BD 곱하기 루트 3분의 1 가 얘에 알맞은 건 루트 3분의 1이야. 얘를 P라고 하자. 나에 알맞은 건 마이너스 2죠. 나에 알맞은 건 마이너스 2입니다. 자, 마지막 다에 알맞은 건 얘들을 곱하는 거니까 R1 곱하기 R2 얘가 루트 6분의 7이네요. 그러면 P, Q, R 다 찾았습니다. 얘들을 제곱하는 거죠. 그럼 9 곱하기 뭘 제곱하는 거니? 얘를 제곱해. 루트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6분의 7 그럼 9 곱하기 계산해 보세요. 분모는 3 곱하기 6 되고요. 분자는 4 곱하기 49 됩니다. 그럼 약분 36이랑 18 하면 여기 2 될 테니까 정답이 98 이렇게 되겠네요. 자, 20번 같은 경우에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그냥 따라만 가져주시면 되는데요. 대신에 이제 가, 나, 다에 알맞은 숫자들 계산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뭐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 수학원 마지막 문제. 등차 수열의 합 SN.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해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죠. 여기 있는 게 SK예요. 얘를 AK라고 보고 잘못 좀 헤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7항이 13의 배수입니다. 우선 저건 나중에 써먹는 걸 거고.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얘부터 좀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물론 뒤에 있는 저 주황색 밑줄 끄은 부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뭐 방법은 우리가 보통 SN이라는 걸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이런 이제 대수적으로 수식을 가지고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게 아니면 수열의 본질은 뭐예요? 수열의 본질은 사실 계산은 아니잖아요. 나열하고 관찰하고 그래서 어떤 규칙이나 뭐 어떤 패턴들을 발견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라. 뭐 우선 두 가지 방법을 한번 다 해볼까요? 가봅시다.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쭉쭉쭉쭉 가서 제-n항이 있어요. 그냥 기본 개념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긴 해요. 첫 번째 항을 A, 그리고 공차를 D라고 하자. 제2항은 A 플러스 D, 제3항은 A 플러스 2D. 에이, 너무 쉬운 이야기잖아요. 얘는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방법은
SN이라는 애를 식으로 한번 찾아봐요. 첫째 항부터 제1항까지야. 얘는 첫 번째 항에 n번째 항을 더하고 여기에 이제 2분의 n을 빵 곱하는 건데, 그럼 얘는 첫째 항을 a라고 하자. 2a 더하기 n-1d, 여기에 2분의 n이 짠 곱해지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이 특징을, 식의 구조의 식의 특징을 한번 살펴봤더니 안에 n에 대한 1차식이었는데 거기에 2분의 n을 딱 곱하니까 얘는 n에 관한 2차식이 되는구나. n에 관한 2차식이 되는구나. 근데 이때 뭐가 없어요? 상수항이 없어요. 첫째 항부터 등차수일라고 했으니까. 첫째 항부터 등차수일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모든 항이 다 자연수예요, 이런 이야기도 했지. 그럼 첫째 항도 자연수, 둘째 항도 자연수, 셋째 항도 자연수이려고 하면 그럼 공차도 정수이긴 해야지. 근데 공차가 만약에 음수면 언젠가는 음의 정수로 얘가 바뀔 테니까. 아, 이걸 보는 순간 얘는 첫 번째 항이 자연수이고 그리고 공차는 음이 아닌 정수구나. 뭐 0일 가능성도 있죠. 그런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그래서 우선 저런 생각들을 가지고 SN을 바라봤더니, 아, SN은 말이야, 결국에 어떤 것에 n제곱 더하기 몇 n 이런 꼴일 텐데, 우리가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잖아. n에 대한 2차 항의 개수는 뭘까? 그러면 얘가 공차의 절반인 2분의 d가 되는 거야. 여기에서 관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S1이나 A1이나 똑같아야 되잖아. A로. 그럼 1 넣었을 때 A가 나와야 되니까, 아, 얘는 A 빼기 2분의 D가 들어가주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SN의 모양을 한번 찾아봤어요. 물론 이런 과정들을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럼 여기에 딱 넣고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2분의 D 곱하기 N제곱, A 빼기 2분의 D 곱하기 N, 여기 K죠. K제곱과 K. 이렇게 오면 결국엔 K가 변하는 거잖아. 어디부터? 1부터 7까지. 1부터 7까지. 아, 2분의 D. 곱해보세요. 불러봐. 6분의 7 곱하기 8 곱하기 15. 플러스 A 마이너스 2분의 D에 6분의, 아니죠, 2분의 7 곱하기 8. 이런 모양이에요. 약분 갑니다. 120이랑 6을 약분했으니까 여기 20 되겠죠. 그럼 약분하고 나면 앞에서는 70D 나오네요. 70D. 뒤에는 뭐니? 뒤에는 A-2D에 계산했더니 약분하고 28 이렇게 됐죠. 그럼 몇이에요? 여기 28A에 70D에서 빼죠. 14D를. 그럼 56D 되는데 얘가 얼마야? 644야. 숫자가 지저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지저분한 숫자는 아니었죠. 왜? 28 곱하기 2, 얘는 28이 20개 하고, 그러면 28이 20개 하고 56 되니까 84, 3 되네요. 오케이. 그럼 28로 나눠봅니다. 그럼 얘가 23 이렇게 되지. 근데 이게 정체가 뭐야? 제3항이야. 아, 제3항이 23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구나. 근데 이걸 식을 SN이 상수항이 없는 2차 시의 형태야. 그냥 이 구조만 너무 기계적으로 달달달달달 외우고 문제에 적용했던 친구들이면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졌겠지.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열해보면 좀 더 쉽게 올 수 있지 않을까? 나열하면 좀 더 쉽게 올 수 있지 않을까? 나열해봅시다. 나열하면 느낄 수 있을까요? 갑시다. S1이라는 건 말이야, 얘는 A1이야. S2라는 건 말이야, 얘는 A1 더하기 A2죠. 제1항, 제2항. S3은 얘는 제1항 더하기 제2항 더하기 제3항. 이렇게 가는 거야. S7은 제1항, 제2항, 땡땡땡땡 어디까지? 제7항까지. 얘를 전부 다 더해주세요. 이런 거죠. 얘를 전부 다 더해주세요. 얘를 전부 다 더하면 걔가 얼마야? 644입니다. 근데 644의 정체는 뭐니? 첫째 항이 7개. 그리고 둘째 항이 6개. 아, 이런 모양이구나. 그럼 제3항이 5개.
쭉쭉쭉쭉 가서 제 6항은 2개. 그리고 마지막 제 7항까지. 선생님 제 7항이 궁금하니까 나는 제 7항을 가지고 애들 전부 다 표현해 볼래요. 제 7항과 공차 D를 가지고 표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첫째 항이 자연스러우면 첫째 항과 공차를 가지고 애들 다 표현하시면 됩니다.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쭉쭉쭉 A 플러스 6D까지. 선생님 그렇게 계산한 거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생각보다 계산 깔끔할걸요. 그럼 A는 몇 개니? 1부터 7까지 다 더하면 1부터 7까지 다 더하면 얘는 이만큼 있죠. 첫째 항을 A라고 했으니까. 맞아? 그래서 A는 28개 있어요. 그러면 공차는 어떻게 생각할 건데? 얘는 A 플러스 D. 그럼 결국 공차가 몇 개 더 있어야 돼. 공차가 몇 개 더 있는 거니? 첫째 항에 공차를 더한 거야. 그게 6개 있는 거니까 여기 6D. 얘는 공차 2개. A 플러스 2D니까 얘는 5 곱하기 2. 그 다음은 4 곱하기 3. 그 다음은 3 곱하기 4. 그 다음은 2 곱하기 5. 1 곱하기 6까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쭉 계산해보니까 뭐가 나와요? 28A에 공차. 똑같이 생겼네, 얘랑 얘랑. 그러면 18에 28. 2배 56D. 얘가 얼마? 644구나. 어때요? 처음에는 SN이라는 걸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형태로 가지고 와서 시그마 계산했습니다. 근데 이걸 쭉 나열하고 보니까 첫째 항이 7개, 둘째 항이 6개, 셋째 항이 5개 이런 모양이구나. 그럼 첫째 항과 공차를 가지고 전부 다 표현했을 때 이런 모양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나 두 번째 방법이나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은 같습니다. 뭔데? 제 3항이 23이라는 것. 제 3항이 23이라는 것.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죠. 제 1항, 제 2항, 제 3항, 제 4항, 제 5항, 제 6항, 제 7항. 뭘 알아요? 제 3항이 23인 걸 알아요. 근데 내가 결국에 찾아야 되는 건 뭐니? 제 2항입니다. 얘는 뭔데? 23-D요. 근데 나한테 조건이 주어진 건 누구니? 제 7항이에요. 제 7항은 뭔데? 얘는 23에 공차를 4번 더한 거예요. 근데 제 7항이 뭐 해야 된다고? 13에 배수해야 돼요. 13에 배수해야 돼. 근데 이걸 만족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왜냐면 그냥 D라는 애가 음이 아닌 정수라 그랬잖아. 그러면 4 더하고 또 4 더하고 또 4 더하고 4 더하고 4 더하고 4 더하고 하다 보면 13의 배수가 나오는 애들이 되게 많아질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항이 다 자연수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D가 자연수가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 여기 첫째 항이라는 애가 얘가 23-2D인데 얘도 자연수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공차 D가 될 수 있는 건 사실 요 음은 아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0, 1, 2, 땡땡땡땡 가서 11까지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어. 그럼 여기 하나씩 넣어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23 이상이면서 13의 배수인 애들을 체크해 주는 게 더 편하겠네요. 그러니까 제 7항이라는 애가 얘가 13의 배수야. 근데 얘가 23 더하기 4D라며. 그럼 이 13의 배수 중에 낼 수 있는 게 26, 그 다음은 39, 그 다음은 52, 그 다음은 65, 그 다음은 78,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11, 만약에 제일 큰 걸 넣어 보더라도 여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이거 체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경우에는 4D가 3이어야 돼요. 삑. 이 경우에는 4D가 16이어야 돼요. 와우. 그럼 52가 되려고 하면 4D가 얼마? 29네요. 29이어야 되고 얘도 안 되죠. 4D가 얼마? 얘는 42. 얘도 안 되죠. 그러니까 자연수인 D 중에서는 이걸 만족하는 애들이 없더라는 거죠. 찾았네요. 그럼 내가 마지막 구해야 되는 거 누구예요? 제 2항입니다. 마지막까지 다 풀어놓고 실수하시면 안 돼요. 정답은 얼마? 23에서 4를 빼니까 정답 19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 수열 AN이 모든 항이 다 자연수인 등차 수열입니다. 어쨌든 등차 수열의 합 SN에 대한 모양들은 많이 봤어요. SN을 수식으로 접근하는 것, 물론 뭐 그게 의미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가면 오히려 계산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얘들 쭉 나열해보고 관찰했더니 제 3항이
얼마? 23이라는 걸 찾았습니다. 제3항으로부터 제7항으로 가고 제3항으로부터 제2항으로 가고 근데 제1항조차 자연수여야 되니까 그 공차 뒤가 될 수 있는 애들이 굉장히 한정적이다. 그래서 가능한 경우들을 따져가는 이제 부정확령식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학 1이 전부 다 이제 끝이 났어요. 이 수학 1에서 우리 간단한 문제들도 있었고 그리고 조금은 더 까다로운 문제들도 있었지만 어때요? 해보고 나니까 할만하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시험장에서 해내지 못했을지언정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보니까 풀 수 없는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남은 70일 동안 잘 정리하셔서 다음번 결국에 우리 연말에 수능 날에는 꼭 하나, 둘, 셋 더 맞춰내서 꼭 웃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꼼꼼하게 잘 정리하시면요. 수능날 꼭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저도 항상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종영이었습니다.